1941년 가을, 독일 국방부는 소련의 심장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 이후 단 4개월 만에 레닌그라드와 키예프를 함락시킨 독일은 마침내 스탈린 체제의 중심부를 노리는 대공세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이 전격전의 종착역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41년 말 모스크바 전투로 이어지는 독소전선의 첫 번째 대전환점과 그 후 일어난 전황들을 살펴봅니다. 전편에서 소개했듯이 개전 초기 독일군의 진격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소련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독일군은 민스크, 키예프, 스몰렌스크를 차례로 함락시키며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러나 그 승승장구하던 진군은 예기치 못했던 변수들에 의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소련의 영토는 공간의 저항이 딱 맞을 정도로 너무 넓었습니다. 후퇴하는 소련군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에 말려 독일군은 승리에도 현지에 머물지 못한 채 계속 진격해야 했고 자급해야 하는 보급선은 점점 길어졌죠. 둘째, 소련의 저항은 생각보다 훨씬 끈질겼습니다. 독일군의 인종 청소전이 소련 국민들의 커다란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수도 모스크바가 가까워질수록 길목마다 완강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가볍지 않은 병력 소모와 함께 공격력이 점점 무뎌집니다. 셋째, 소련의 인력과 자원 회복력은 독일의 예상을 훨씬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잃고도 또다시 병력을 투입했고 깊숙한 후방에 있던 산업시설들을 해체해 우랄 산맥 너머로 가져가 조립한 뒤 가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소련 측의 상황이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포로가 되었고 무기는 부족했으며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일선 정치장교들의 군사적 무능함과 상명하복적 맹목성은 전선에 더 큰 혼란을 불러왔고 붕괴된 병참과 엉성한 전술로 인해 소련군은 곧 한계가 바닥날 버티기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8월 중순 상황이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히틀러가 중부 집단군의 일부 병력을 돌려 남부의 키예프 공략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병력 집중을 통한 모스크바 진격을 주장했지만 묵살당했고 전략적 오판인 줄 알면서도 히틀러의 남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키예프 전투는 엄청난 독일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70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힌 이 전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포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성공은 소련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시간을 번 스탈린은 오랜 인연으로 자신이 유일하게 신임하고 군사적 전문성을 각별하게 평가하던 게오르기 주코프를 모스크바 방어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방어에 관한 전권을 예전에 그답지 않게 다 내어줍니다. 모스크바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모든 자원을 수도 방어에 집중시킵니다. 스탈린 자신도 모스크바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소련군과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정치적 리더십도 모처럼 발휘합니다. 모스크바 방어의 총책임을 맡게 된 주코프는 수많은 민간인과 여성 및 아이들까지 동원해 참호와 대전차 함정을 파고 바리케이트를 쌓는 공사에 투입시킵니다. 완공 무렵이 되자 시민들의 독일군에 대한 공포심도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 투쟁심으로 바뀌었죠. 10월 초 독일 중부 집단부는 드디어 모스크바 공략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허비한 대가를 독일군은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10월 중순 첫 눈이 내리자 모스크바로 가는 길목에서 모든 땅이 진흙벌이 되는 나스푸차 상황을 만납니다. 독일군의 장기인 항공지원에 의한 기갑전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이 얼기만을 기다리며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중순 땅이 얼어붙자 독일군은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최종 공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코프에 의해 거대한 종심 방어선이 완성된 데다 소련 민관군의 결사적 방어에 막혀 진격로가 좀처럼 뚫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을 꾀하지 않는다는 스파이 정보가 들어와 극동과 시베리아에 빼돌려진 아시아계 소련군 사단들이 모스크바 방어전에 천군만마처럼 투입됩니다.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에 월동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독일군은 한계 상황에서 결국 히틀러에게 퇴각 요청을 합니다. 돌파가 힘든 상황에서 머뭇거리다가는 도리어 포위당할 위험 때문이었지요.
히틀러는 개전 초 스탈린처럼 죽음으로 현 전선을 사수하라며 철수 요청을 거부합니다. 퇴각하는 순간 전선에 대붕괴가 온다는 탁상 공론적 이유를 들면서요. 두 독재자가 인명을 경시하는 비인간적 냉혹함은 빼다 박았습니다. 독일군이 현 진지에서 이번 겨울을 날 기미를 보이자 스탈린은 역공을 펼치면 이들을 분쇄할 수 있겠다는 과욕이 다시금 발동합니다. 주코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제했던 공격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독일군의 방어 능력은 여전히 막강해 소련군의 몇 번 공격들을 어렵지 않게 격퇴합니다. 독일 공군에 충분치 않은 포위망 내 물자 공급으로 교착 상태의 독일군은 그럭저럭 41년과 42년 사이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4월이 되어 얼음이 녹아 전쟁터가 진흙수렁으로 변했지만 양측은 휴지기를 유지하며 곧 도래할 열전의 시기를 기다립니다. 5월이 되자 스탈린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독일 북부군보다 남부군이 취약하다고 확신해 빼앗긴 하르코프와 크림 반도를 탈환하기 위한 선제 공격을 5월 12일 개시합니다. 하지만 첩보를 통해 이 공격을 예상한 만슈타인 원수의 독일군은 덫을 친 채 기다리죠. 이윽고 포위망 안으로 뛰어든 소련군 세계군 45만 병력을 사로잡는 대첩을 거둡니다. 하르코프의 재앙은 모스크바 돌파 실패로 움찔했던 히틀러의 길을 다시 살린 반면 지도력의 치욕을 크게 당한 스탈린은 더 이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각성의 계기로 삼습니다. 주코프 등 군사 전문가에게 지휘권을 과감하게 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이 엇갈린 두 독재자의 행보가 향후 독소전의 향방을 다시 결정짓게 합니다. 기가 살아난 히틀러가 자신의 군사적 총기를 과신하여 전권을 틀어지고 행해진 온갖 전략적 오판들이 독소전의 최종 승리를 소련에 바치는 결과를 낳죠. 많은 독일군 사령관들이 모스크바 점령을 이제 마무리 짓자고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천재성에 스스로 도취되어 군사적 현실을 무시하고 소련군을 남부 초원지대와 카프카즈 지역에서 몰아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풍부한 광물 자원과 석유 유전을 확보하는 것이 모스크바 점령보다 더 중요한 군사적 목표라고 호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틀러의 허황한 과욕이었음이 곧 밝혀집니다. 파괴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너무나 빨리 복원시키는 소련의 놀랄만한 잔존 경제력을 애써 무시한 채 4분의 1이나 소모된 군사력의 보충 없이 남부 경제 공간에서 야욕적인 점령을 힘겹게 추구하는 자충수에 빠져들어가죠. 이 무렵을 전후해 누적된 히틀러의 전략적 착오는 같은 성향의 스탈린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 소련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공의 함정과 저주가 이처럼 극명하게 보여진 사례들 중 압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부 집단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명이 상징적인 곳을 만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도시지만 양국 지도자의 대국민 선전과 자존심이 걸려 독소 양군이 대격돌을 하며 끔찍한 살상전이 벌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2차 대전의 승패를 확실하게 결정지은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을 살피려 합니다. 밀리터리 덕후 여러분과 세계사를 배울 때 들어본 적이 있었을 일반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십시오.